자, 우리가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수의 일종이에요. 변수 중에 일부가 오브젝트라는 거죠. 자, 변수인데 이것은 이제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죠? 왜 수명이 있느냐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오브젝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고, 우리가 자연어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종속되는 거죠. 그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종속되는 존재. 시간이 주이고 공간이 종이고, 그죠?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동사, 타임보다 그 중요도, 위치가 종속되는 존재. 따라서 동사는 지금 우리가 펑션이에요. 펑션 또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자, 명사는 데이터죠. 데이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된다고 했을 때, 벌브 같은 경우 펑션이나 메소드는 라이프 사이클이 없습니다. 즉 태어났고 죽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은 시간에 종속되지가 않죠. 시간에 종속되는 것은 공간이죠. 공간이 시간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명사인 오브젝트만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즉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종속되는 존재가 명사죠. 오브젝트고. 시간 자체는 윤회란 것이 없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데이터가 태어나는 순간은 알로이라고 하는 메소드나 혹은 카피나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팩토리 메소드도 있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탄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닛을 통해서 초기 과업을 가지게 되고 쭉 팔다리를 갖추게 되는 거죠. 팔다리를 갖추게 되고 do something, 태어났으니까 뭔가를 좀 해야겠죠. 태어난 뒤에 어떤 활동하고 난 뒤에 자신의 손발과 더불어 스스로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살아있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수명이 유지되는가. 오브젝트죠, 그죠? 그걸 사느냐. 뭐 사람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다른 생물들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브젝트의 경우는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을 때, 그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존재합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 자신도 소멸하게 되죠. 그게 오브젝트입니다. 자연 세계도 비슷한가요? 어쨌거나 인공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언어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거니까 자연 세계도 비슷하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살아가는 기간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도 오브젝트겠죠, 그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오브젝트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일 때까지죠. 그죠? 그때까지가 이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브젝트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복합적인 변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 보면은 뭐 인티즈나 플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단위, 하나의 정수, 하나의 실수 이렇게 해서 변수가 되는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들로 구성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과 다른 점, 일반적인 변수들과 다른 점은 여러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Composed of several components.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들이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매칭되는 동사들, 그죠? 동사들이 있다. 이게 변수와 다른 점이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티즈 x라고 선언했을 때 이 인티즈 x를 불러서 쓸 수 있는 동사는 누구여야 한다. 어떤 동사들만 이 인티즈 x라고 하는 명사를 불러 쓸 수 있다. 라고 못 박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브젝트 해가지고 x라고 선언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이 x를 불러 쓸 수 있는 동사가 누구인지가 미리 클래스 속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 그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predefine라고 해야겠죠. 미리 사전에 매칭하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 C 언어에서의 변수, 그죠? C 언어에서의 변수는 그러한 predefine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수명으로 돌아왔을 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을 때까지만 오브젝트는 살아있고, 자기를 더 이상 불러주는 존재가 없으면은 메모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추방당하는 동사가 디얼로기죠. 그죠? 그러면은 필요로 한다. 그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A가 있다. 이 A를 누군가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if 오브젝트 A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오브젝트 B에게 필요하다. 그죠? B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A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필요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브젝트 B가 반드시 retain을 해야 합니다. 그죠? retain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retain count, A의 retain count가 1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오브젝트 A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오브젝트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 B, C, D 세 개가 A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A의 retain count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자, 오브젝트 B, C, D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죠. call 오브젝트 A. 그럴 경우 자, retain count of A가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B와 C와 D가 오브젝트 A와의 관계를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뭐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연인으로 만나더라도 결국 그 관계들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 남아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상세계의 존재와 현실 세계의 존재가 이렇게 같은 이유는 세계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상 존재와 실제 존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